오케이, 갑시다. 오늘 저희가 어디까지 하냐면 고전씨가 실강까지 해야 돼서 또 뒤에 장편이 2개 있어요. 그래서 조금 바쁩니다. 가봅시다. 고전씨가 1 46페이지 보시면 지금 가나지문 2개 나뉘어 있는데 신충의 원가부터 나오거든요. 옆에 막 한자 적혀 있다고 오우씨 한시다 하면 안 되죠. 요거는 향가입니다. 향가. 그리고 수능 관련된 이야기 좀 하고 갑시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시조, 연시조 포함입니다. 사설시조랑 그 다음에 가사. 아마 이것이 연계될 것이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요거 제외하고 요거 외에 시조 가사 외에 출제된 게 언제냐, 가장 최근이 16학년도에 악장 용비어 청가가 나온 게 마지막입니다. 이 전으로도 후로도 쭉 시조 아니면 가사가 연계됐어요. 그리고 지금 요거 향가 있죠. 요건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향가 마지막이 언제냐면 97학년도입니다. 97학년도. 이게 니들 태어나기도 전이야. 내가 3살 때. 그러니까 연계돼서 나올 확률이 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 위주로 판단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요 밑에 나오는 지금 이제 이순신 장군님의 진중음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알겠지만 한시거든요. 한시 마지막이 언제냐? 06년입니다. 06년. 06학년도. 너네가 몇? 08. 너희 08이야? 그럼 너희가 태어나기 전이네? 이것마저도? 너 이거 월드컵을 많이 못 봤네? 아, 이거 되게 재밌었는데. 아쉽네요. 아무튼 그만큼 연계될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지금 이제 1강 정도는 내신 위주로 생각하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신충의 원가, 이 제목이 뭔지부터 정리를 해보면 원망하는 노래입니다. 원망하는 노래. 뒤에 보기 박스 보셨겠지만 원망하는 대상이 누구였어? 왕. 왕 왜 원망해? 나중에 좀 일 잘 풀리고 나면 나 좋은 자리 써준다 그랬는데 깜빡하셨는지 왜 내가 싫은지 나 좋은 자리 안 꽂아줬잖아. 그래서 삐껴가지고 이걸 쓴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다 생각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질 좋은 자시. 이 잣은 이제 잣나무 생각해보면 되는데 잣나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소나무랑 완전히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소나무가 뭐의 상징이야? 지조와 절개.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잣은 시적 대상 이렇게 될 텐데 이 시적 대상인 잣이 가을에는 말라 떨어지지 않더래요. 다른 식물들은 가을 되면 말라 떨어지잖아. 그럼 여기에서 이 시적 대상이 하고 싶은 말은 변치 않는 속성이죠. 이 잣나무는 변하지 않아. 근데 너를 중히 여겨가겠다. 이거 누가 말했겠어? 왕이 말했겠지. 너 중히 여겨갈게 라고 하셨던 이 왕의 말씀과는 달리 낯이 변해버리신 겨울이여 이래요. 그러면 왕은 변했네, 그치? 잣은 변하지 않았는데 이건 뭡니까? 대조 이렇게 되죠. 대비되는 소재가 된다. 왕은 변했어요. 변한 상황. 달이 그림자가 내린 연못에 지나가는 여기 물결에 대한 모래로다 이렇게 나오잖아. 생각해봐.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 흘러가. 물은 떠내려서 흘러가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강의 밑에 깔아앉아 있는 모래는 떠내려가 안 떠내려가? 그 자리 박혀있죠. 떠내려가는 건 누구겠어? 왕이지. 날 떠났으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박혀서 쳐다만 보고 있는 모래는 누구야? 화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화자가 떠나가는 물결 같은 왕을 바라는 보지만 어떤 기분이 든대? 세상 모든 것을 여의어버린 기분이 든대. 여의었다는 건 잃어버린 이런 뜻이잖아. 세상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대요. 그럼 뭐야? 신세 한탄. 근데 아무리 왕이 나를 주요 요직에 안 써줬기로서니 진짜 세상 모든 걸 잃어버린 기분일까? 세상 모든 걸 잃어버린 거야? 그건 아니지. 이거 뭐야? 과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글까지가 아니죠? 다음 나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쓰신 진중음인데 이 진중이 뭐냐? 뭐 진영을 어쩌고 해라 이런 얘기하잖아. 전쟁 중에. 그래서 전쟁 중에
노래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전쟁 중에 노래하다 이런 뜻입니다. 전쟁 중에 하는 노래라는 뜻이고 음이 노래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순신 장군께서 활약하신 전쟁이 뭔데? 언제야? 임진왜란 때지. 임진왜란. 같이 생각하면 되겠다. 볼게요. 한바다에 가을바람 불어오는 이 밤. 지금 시적 상황 밤이고 한바다는 이제 뭐 넓은 바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넓은 바다에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지금 계절은 가을인 것 같고 시간은 밤. 홀로 높은 누각에 앉아서 하염없이 생각하고 계시대요. 그럼 홀로니까 외로운 처지. 외로운 처지에 이순신 장군께서 넓은 바다 보면서 가을에 바람 싹 들어올 때 생각하고 계셔요. 무슨 생각을? 어느 날에야 이 나라가 다시 태평해질까? 왜? 지금 한참 난리 중이거든. 지금 바로 그 난리를 겪고 있는 때라네. 이 난리가 뭐겠어? 임진왜란이겠죠. 그러면 이거 뭐 두 글자로 우국. 나라를 걱정한다. 우국 이렇게 이야기하지. 나라 걱정하고 계셔.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드냐?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도 역사적 사실에도 그렇죠. 이순신 장군님께서 해오신 많은 업적을 깎아내리려고 한단 말이야. 그치? 그치만 열심히 활약하셔서 이순신 장군의 이름은 오히려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됐어. 변방의 근심을 다시 평정할 수 있다면, 이게 뭔 말이요? 평화를 찾을 수 있다면 뭐 이런 의미지. 평화가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응당 읊을 것이다. 이 표현은 이렇게 땡 해서 각주 달려있겠지만 그냥 외워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외워두시는 편. 귀거래사, 도연명의 귀거래사 나오면 자연에서 사는 삶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그럼 이순신 장군께서 원하시는 표현이 뭐라는 겁니까? 자연과 더불어서 살고 싶으시대요. 이 도연명의 귀거래사 같은 게 관습적인 표현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자주 나오는 표현이면 그냥 외워두는 게 편하잖아요. 뭐 나올 때마다 뒤로 넘겨서 찾아볼 필요가 없잖아. 그냥 자연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의 바람은 평화를 찾고 자연에 들어가서 은거에서 살고 싶으셨나 보다. 됐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다음. 자, 다음입니다. 만전춘별사인데 전체 6연으로 구성된 고려가요입니다. 딱 봐도 고려가요의 특징 눈에 보이죠? 딱 9년체로 적혀져 있다. 하나만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려가요도 역시나 수능에 마지막에 나온 거 언제냐? 01학년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태어나기도 한참 전이죠? 그러니까 수능에 나올 확률은 좀 떨어지고 내신 위주로 봐야 되는데 고려가요의 특징 몇 가지만 좀 집어봅시다. 이야기로 기억하면 좋거든요. 일단 눈에 보이는 거, 분연체라고 하죠. 분연체. 쭉 느려서 쓰지 않고 현대시의 연처럼 1년, 2년, 3년, 4년 있는 것처럼 연이 분리되어 있다. 그 다음에 고려가요는요, 제가 참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고려 때잖아. 어떤 거냐면 나랑 성진이랑 둘이 돼지국밥집에서 소주 한 병 시켜가지고 술국에다가 이제 소주 한 잔 썩부리고 있는 거야. 둘이 짠 탁 술 먹다 보니까 성진이가 기분이 좋아. 그래서 술이 취해서 흥얼흥얼 노래를 불러. 근데 내가 그 노래를 들어보니까 노래가 좀 귀찮노? 이래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술만 먹으면 성진이가 부른 자작곡을 막 따라 불러요. 그러면서 제가 집에 가서도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겠죠? 그 노래를 들은 내 아내가, 내 자식이 그 노래를 따라 부르고, 또 성진이도 마찬가지지. 또 다음에 승우랑 내가 돼지국밥집에서 한 그릇 하면서 내가 성진이한테 들은 노래를 따라 불러. 그러면 승우도 그걸 따라 불러. 이렇게 동네 유행가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 동네만 유행가가 있어? 우리 동네만 노래해? 아니지. 나윤이 동네도 노래할 거 아니야. 효린이 동네도 노래를 할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동네끼리 교류하면서 입에서 입으로 구전됐기 때문에 내용들이 서로 막 섞이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이래요. 그렇게 세대가 거듭되면서 막 입으로 전달이 된단 말이야. 왜 입에서 입으로 가? 우리 돼지국밥집에서 술 먹는데 양반이겠냐? 평민이겠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록에 힘들죠.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막 전달이 돼. 그 세대가 막 거듭되다가 조선이 됐어.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된 거야. 조선이 돼가지고 이제 신하들이 한참 막 우리 궁중음악 뭐하지? 잔치 한번 해야 되는데 잔치할 때 노래 뭐 쓰지? 잔치는 음악이 빠질 수가 없는데 한참 고민하다가 배민 포장 주문을 해. 배민 포장 주문이라서 유명한 동네 맛집인 돼지국밥집에 가. 릴리롤로 포장 주문해야지. 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뭐 노래를 술 처먹고 다 부르고 있는겨. 근데 신화가 가만 들어보니까 노래가 좀 괜찮네. 야, 노래 연예에 막 쓸만하겠는데 해서 포장 주문 들고 급하게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받아 씁니다. 궁중음악으로 쓰려고. 그 기록지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아까 이 노래를 누가 만들었다 했어요? 성진이랑 술 먹던 승우랑 술 먹던 효린이랑 술 먹던 나윤이가 우리 평민끼리 모여서 만든 노래잖아. 우리한테 인이 예지신이 중요해? 아니지.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야? 뭐 사랑, 이별, 먹고 살기 팍팍한 거 뭐 이런 이야기잖아. 아무래도 노래 가사도 전부 다 그런 거였는데 왕 앞에서 연애하려고 쓰려고 신하가 호닥닥닥 들어가서 막 받아 썼잖아. 딱 보니까 가사가 이거 좀 불편하노? 이렇게 된 거야. 왕 앞에서 갑자기 남녀 사랑 노래를 부른다는 게 좀 상스럽게 느껴질까 봐. 그래서 생긴 특징이 뭐냐면 여기엔 빠져 있는데 밑에 있는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1년이 생겨요. 보통 그래서 1년의 내용은 임금님 저 노래 한 곡 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봐주시고 태평성대 놀리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을 한번 깔고 이제 내용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1년 내용과 본문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다음, 아까 제가 말하면서 힘든 얘기 한번 적어보면 나 원래 성진이랑 노래했었잖아. 근데 옆 동네 효린이도 유행가가 있었잖아. 우리도 술 먹다가 야 너네 동네 노래 가서 우리 동네 노래 가서 듣다가 뒤죽박죽 섞이기 시작해. 그래서 고려가요의 특징이 뭐냐면 이 구전되는 과정에서 다른 노래들과 섞입니다. 그게 여기에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 이거 정서의 정과정이랑 똑같거든요. 내용이 거의. 그러면 정과정 뭐 표절했냐? 아니야. 정과정을 부르던 동네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섞인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 그 당시에 이런 게 유행가였구나 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다. 요런 고려가요의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오케이. 이런 걸 알고 이제 본문 보자 이거야. 만전춘별사 전체 6여인인데 2개가 빠졌어요. 자, 얼음 위에 댄잎자리 보아 임과 나와 얼어 죽을 망정. 2줄 반복이니까 한 줄만 해석해 봅시다. 댄잎자리라는 건 대나무 이파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대나무 이파리로 자리 만들면 얼음 위에 놓으면 그게 따뜻하겠냐? 춥겠지? 그럼 이 상황이 좋아 나빠? 나빠. 좋은 상황이 아니야. 열악한 환경이야.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임과 내가 얼어 죽을 망정, 정을 둔 오늘 밤은 느리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뭔 말이야? 얼어 죽을지언정 당신과 정이 이제 그 초코파이 정이거든요. 이거 마음을 나누는 오늘 밤은 더디 느리게 흘러갔으면 이런 뜻이고요. 왜 느리게 흘러갔으면 좋겠어? 오래 같이 있고 싶으니까. 오랫동안 사랑을 나누고 싶으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 경경고침상. 여기 이제 각주 달려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간단하게 외로운 잠자리라고 할게요. 외로운 잠자리. 외로운 잠자리에 내가 잠이 오겠냐? 그래서 잠이 안 와. 외롭다는 건 님이 옆에 없다는 거지. 님이 없어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가지고 삑 봤더니 동그라미 쳐. 도화. 도화는 복숭아꽃이거든요. 보통 복숭아꽃 하면 복숭아꽃이 벚꽃 필 때 같이 비슷하게 피기 때문에 봄의 계절감을 나타내. 봄이 와가지고 도화가 막 흐드러지게 핀 거야. 여러분도 살면서 다들 느끼시겠지만 저는 진짜 특히 그런데 살다 보면 무슨 계절에 제일 외로운지 아세요? 다들 막 겨울이니까 옆구리가 시려, 뭐 가을이니까 시려 이러는데 실제로 체감이 언제냐? 봄이야. 봄. 왜 봄인 줄 알아? 따뜻해가지고 꽃이 막 흐드러지니까 너도 나도 다 나와. 그러니까 내 눈에 자꾸 보여. 짜증나게. 안 보이면 좋은데 너도 나도 손잡고 가니까 약간 내가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꽃놀이를 갔더라? 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돼. 없었어 봐. 없었으면 내가 아무 생각 안 했을 거 아니야. 이거 완전히 더덕 줄거리처럼 생긴 상빈이도 여자친구 있는 꼴을 보면서 이게 맞아? 내가 상빈이 밑에라고? 나 상밑? 이거 맞음? 이런 생각을 봄에 존나 하게 돼. 이 사람도 어떻겠어? 이미 없어서 마음 편히 없어가 잠도 안 오노 하면서 창문 띵 열었는데 아 씨발 이거 봄 또 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도화는요, 역시나 씨름이 없어. 씨름은 걱정 같은 거거든. 당연히 도화는 걱정이 없죠. 어때? 지금 봄이잖아. 도한테 최고로 좋은 계절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춘풍, 소가 웃을 소자거든요. 웃으면서 봄바람을 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도화와 나는 어떻게 돼? 도화와 나는, 화자는 대비되죠. 왜? 나는 힘이 없어서 속상한데 도화는 뭐가 좋다고 저렇게 히히히해 웃으면서 활짝 피어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지. 봄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면서. 좀 있으면은 곧 꽃이 핍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한 해를 보내시겠죠? 그리고 아직까진 속으로 생각하겠지. 나는 너랑 달라 이 돼지 새끼야. 대학교 가면 난 생기지. 안 생겨요. 엄마 말은 진짜 거짓말이에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절대 안 생깁니다. 그냥 지금에 적응하세요. 빨리. 남들 축하해주는 마음, 남들이 행복한 걸 좋아해봐. 그럼 나도 행복해져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 정과정의 내용이랑 거의 유사하거든요. 이 구전의 특징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넋이라도, 뭐야, 영혼 같은 거잖아. 내가 죽어서 영혼이라도 임과 함께 지내겠다고 했는데 버기시더니, 벽이시더니는 뜻이 두 개죠. 어기시더니 혹은 우기시던. 뭘로 해석해도 크게 이상한 건 없습니다. 같이 짝을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신 분 누구십니까?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 그렇게 우기시던 사람은 누구십니까? 같이 짝하던 사람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해석하셔도 똑같습니다. 정과정도 똑같이 해석합니다. 자, 마지막 요 사연이 네 번째 있는 요게 공부가 조금 필요했거든요.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칠지 모르지만 저는 두 가지 버전 다 알려드릴게요.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오리야 이건 뭐 처음 읽었을 때 꾀꾀기 오리인가 보고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아련 비오리야. 여기서 아련은 아련하노 이게 아니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리석다, 어리석은 비오리야. 혹은 이 아련이라는 것이 알록달록이란 뜻이 돼. 알록달록. 처음 이렇게 가르치잖아. 그럼 애들 다 뭐라 그러냐?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알록달록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비오리가 뭔지 알면 갑자기 납득이 확 돼요. 비오리가 뭐냐면 원앙입니다. 원앙이 돼. 원앙새 알지? 원앙 실제로 알록달록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이 시의 분위기로 봤을 때 원앙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유는 원앙 그 조각 같은 거 선물 언제 받게? 결혼할 때 받아. 결혼할 때. 그러니까 알록달록한 원앙아 이렇게 불러도 괜찮긴 해. 그치? 그리고 봐봐. 여울은 어디다 두고 소에 자러 왔어? 이런데 여울은 그 물살이 있는 곳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물살이 있는 뭐 강변 이런 거고, 소는 내가 저번 시간에 외워야 된다 그랬잖아. 이거 뭐라 그랬어? 연못. 야, 너 맨날 여울에서 살더니 오늘 여울 어디다 두고 여기 소이 다 왔어? 이런 표현이거든. 연못에 왔어? 이런 표현이야. 그리고 마지막 줄을 보시면 소마저 얼면 여울도 좋으니, 이러니까 연못이 얼면 여울도 괜찮을걸? 이런 표현이거든.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좀 두 개로 나뉘어요. 좀 옆에다 쓰겠습니다. 1번 이미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식으로 해석한다면 이미 돌아오길 바라. 이미 돌아오기를 바란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해석을 이렇게 해야 돼요. 소도 여울만큼 좋아. 그럼 여기에서 이 도라는 부분 있죠. 이 도를 만큼으로 해석하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도를 만큼으로 해석할 때 소가 얼면 여울만큼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근데 저는 두 번째가 사실 조금 더 매끄럽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두 번째가 교육적으로 옳냐 생각하면 또 그건 또 아니야. 그래서 잘 들어야 돼, 얘들아. 학교 선생님이 뭘로 가르치는지 몰라. 이미 돌아올 거라는 자신감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미 돌아온다는 자신감. 근데 제가 이게 왜 교육적으로 적당하지 않냐 고 이야기 한다면, 여기에서 이미 약간 바람둥이라는 걸 전제해야 돼요.
개다가 바람둥인데 바람의 대상이 나야. 바람의 대상이 나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울은 본처가 되는 거예요. 소는 화자가 되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화자, 내가 얼면, 이 말은 내가 뭐 제대로 어떤 기능을 못하면 이라거나 내가 제대로 된 이런 마음을 못 준다면 본처도 꽤 괜찮은 여자일걸? 이런 표현이야. 그리고 이 뒤에 그럼 숨겨진 뜻이 뭐겠어? 갈로 열고? 근데 그럴 리가 없지. 왜? 내가 얼어버릴 리가 없으니까. 이런 식의 표현인 거야. 내가 얼어버릴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지. 넌 결국에 여울보다 날 선택하게 돼 있어. 라는 식으로 해석한다는 게 제 뇌피셜이 아니고 이거 논문 내용입니다. 또 야, 저 선생은 좀 사상 이상같다. 뭐 이런 글을 보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노? 아니라고. 나도 집에서 공부를 한 거라 연구를 한 걸 하고 온단 게롱. 뭐 이 논문에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읽어봤을 때 이게 좀 더 매끄럽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 배경을 생각해봐. 이거 뭔데? 고려가요잖아. 고려가요는 인이, 예지, 시인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우리 진짜 일상생활에 녹아드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잘 해석되는 게 이렇게 되지 않나. 근데 다만 실제로 학교에서도 이렇게 수업하실 건가는 알 수 없음. 선생님이 연구를 하셔서 오셨다면 아마 두 가지를 다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뭘로 수업하겠다 혹은 뭐 둘 다 쓸 거다 하실 수도 있죠. 오케이, 다음 가보겠습니다. 내 영혼 술에 섞여서 임해 속에 흘러들어. 자, 끊어봅시다. 내 영혼을 술에 섞었대. 영혼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형상화할 수 없지? 영혼은 추상적인 거죠. 근데 그 추상적인 어떤 관념 같은 것을 술에 섞는다는 구체적인 행위로 묘사했지. 이런 걸 보고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혹은 추상적 관념의 형상화라고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술에 섞겠대. 섞어서 임한테 딱 마시라고 권하는 거야. 이미 탁 마시겠지? 그럼 오장육부를 타고 술이 이렇게 막 흐르잖아. 구비구비 창자를 다 찾아다녀서 뭐 할 거래? 나를 잊고 남을 향했던 그 마음을 다 태워버릴 것이래. 근데 하노라 이랬으니까 이거 뭐야? 영탄. 그리고 내가 진짜 술에 쏙 들어가가지고 임의 오장육부를 돌아다니니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전체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했다. 다음, 창밖에 가마솥 떼우라는 장사꾼이 왔어요. 가마솥 떼하여, 가마솥 이렇게 했다는 거야. 장사꾼 왔노? 해서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아저씨 내 마음의 이별 때문에 구멍이 생기는데 이 구멍도 좀 떼어줍니까? 이래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장사꾼이 대답한대요. 그럼 뭐야? 대화의 방식. 아저씨 내 마음의 구멍도 좀 떼어줍니까? 이러니까 아저씨가 말해. 야야, 진시황의 한무제도 천지를 호령했지만 막지 못했고, 제갈량이 천하경영하는 재주가 있었지만 막지 못했고, 하물며 서초 패왕의 힘으로도 못 막았으니 네 가슴에 난 그 이별 구멍을 떼우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진실로 장사꾼의 말과 같으니 긴 이별이 될 것 같다. 하노라니까 마찬가지로 영탄. 길었지만 쉬웠죠? 그리고 되게 재밌었고.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3강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별 3개 치겠습니다. 별 3개는 제가 늘 너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고, 자, 정운의 월곡답가인데 정운은 22학년도 수능에 출제가 됐습니다. 비교적 최근이죠. 그때는 탄궁가라는 가사로 나왔어요. 근데 이건 지금 연시조잖아. 그래서 충분히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고, 요건 이제 뭐 6월, 9월에 뭐가 나온지도 한번 잘 보셔야 되겠고, 뭐 미리 6월, 9월 중에 한번 써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아니면 수능 날까지 꼭 들고 가서 연계 확률이 높은 지문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됩니다. 염두에 두고. 자, 월곡 답가, 유명한 작품인데 월곡이라는 사람을 정훈이 굉장히 흠모하지. 그래서 그 사람의 정신적 가치, 그 사람의 마음, 생각을 너무너무 멋있다고 생각하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쓴 글이죠. 그래서 쭉 그럼 시적 대상이 누가 되겠어? 월곡. 가보겠습니다. 옛사람, 이제사람이 생긴 것은 다 똑같은데, 이목구비. 이 세수대하는 다 똑같은데, 나는 어째서 자꾸 옛사람을 그리워할까? 보통 이런 데서 나오는 옛사람은 옛 성인들, 옛날에 똑똑했던 사람들, 뭐 이런 겁니다. 이제도 옛사람이 계시니 그 사람이 나의 친구인 것 같아요. 이런데 이 옛사람이 누구야? 월곡. 요즘 시대에도 옛날에 공자맹자님 같은 그 대단한 성인 같은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 월곡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친구입니다. 근데 진짜 도모다찌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존경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오케이, 이수. 내 양자 하허만이 요 띄어쓰기가 돼야 되는데, 내 양자는 나의 모습, 나의 와꾸, 내 모습이, 하는 보통 꽤 아니면은 많이 이런 건데, 내 모습이 꽤나 험해요. 내 세수대가 지금 좀 험해. 잘 안 씻고요. 성적 화자입니다. 화장. 화장을 잘 안 해. 그래서 분바른 각신님네들이 지나가면서 이래, 나한테. 야, 화장 좀 해라. 이거 진짜 보기 싫네. 꾸질꾸질하게. 좀 씻고 다녀라. 막 이래, 남들이. 나보고. 꾸질꾸질하다고. 엊그제 지나간 한 분이 혼자서, 야, 저런 사람 말 듣지 마. 너가 제일 예뻐. 이렇게 해줬다는 거야. 이 한 분이 누구겠어? 월곡.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월곡과 나는 겉으로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은 추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화장, 화려함 필요 없어. 내면이 단단해하고 내면이 멋있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다음. 청송으로 울을 삼고, 울은 이제 울타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푸른 소나무로 울타리 삼고요. 하얀 구름으로 장막을 두르고요. 초옥 삼간에 숨어 계신 우리 월곡님 이거지. 월곡이 어디 계셔? 자연 친화적인 공간에. 자연 친화적인 공간에 계신 나의 친구. 흉중에 진념이 없으니, 흉중은 이제 마음속에, 가슴속에 진념, 잡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월곡을 예찬하는 것이고. 다음. 우리 월곡님 계신 땅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니 용추동 바뀌고 구름다리 위래. 이게 뭡니까? 물리적으로 거리감이 있다 이 말이지. 멀어요. 그래서 내가 갈 수가 있다 없다? 없어. 없어서 어떻게? 너무 가고 싶은 마음에 밤마다 꿈에만 혼자 그에게 다녀온대요. 오케이. 다음. 달이 밝을 때는 잔을 들고 생각하고요. 시절이 좋을 때는요, 경치를 보면서 생각한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경치입니다. 풍경. 풍경 보고 생각해요. 사람이 덜 괴운 탓으로, 괴다는 건 이제 사랑한다는 뜻인데, 사람을 덜 사랑하면 잊을 수 있어 없어? 잊을 수 있지. 덜 사랑하면. 더 말고 덜. 내가 그 사람을 덜 사랑해. 나는 석빈이를 덜 사랑해. 별로 안 사랑해. 그럼 잊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잊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줄은 뭐야? 나는 그를 잊을 수가 없어. 월곡을 잊지 못해요. 왜냐? 덜 사랑하지 않거든. 그가 너무 좋거든. 오케이, 다음. 매는 첩첩하고 구름은 잦았으니 고인의 땅. 아, 동그랗게 쳐야 되네. 살아가신 우리 월곡님은 돌아가셨어요. 고인이 되셨어. 그래서 그 집 땅을 계속 바라보는데 보여 안 보여? 볼성 없어. 안 보여. 아까도 그랬잖아. 멀다고. 마음만 길을 알아두고 오락가락. 그 뭔 말이야? 마음으로는 월곡님께 100번도 넘게 더 갔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야. 실제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갈 수 있어 없다? 없다. 가더라도 볼 수 없어. 자, 다음 구수입니다. 상산의 채지하로 부디 내시 가리런가 나오는데 이거 고사를 인용한 거거든요. 고사 인용한 건데 뭔 내용이냐면
이제 그 속세와 거리를 둔 4명이라고 생각합시다. 속세와 거리를 둔 4명. 속세와 거리를 두고 거리를 둔 4명이 있어. 유명해. 이 사람이 속세가 싫어서 이 4명이 산에 들어가서 산단 말이야.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산에 들어갈 건데 뭐 한다고 4시 가겠습니까? 그냥 쫓아갈 사람도 없는데 우리 둘이 갑시다. 우리 둘이 누구야? 월곡과 나 이렇게 되는 거지. 뭐 한다고 4명이나 가겠어요? 저희 둘이 갑시다. 세상에 어지러운 일 뭐예요 이게? 속세. 이 속세의 어지러운 일 듣도 보도 언젠가 한번 떨어뜨릴 것 같더라고. 에이 참나. 쏘리. 듣도 듣도 보도 말죠.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방력 많이 넘치네. 나 참. 듣도 보도 말지. 오케이. 마지막. 방장산 기슭에서 신선댐 만나셨나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월곡한테. 월곡님, 신선 만나셨어요? 혹시 얼핏 보셨으면 제 말 좀 전해주실래요? 산중에 타시는 청학을. 이 청학이 뭐냐면 알아두면 좋습니다. 신선 타는 전용 자동차야. 신선만 탈 수 있어. 신선이 타시는 그 청학을 저도 좀 타보면 안 됩니까? 이 뭐야? 화자의 바람이죠. 월곡에게 전하는. 오케이. 중요한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수능이 가까워지면 빠져있는 삼수 그리고 팔수가 빠져있거든요. 삼수, 팔수 제가 꼭 채워서 다시 수업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넘어가서 요까지 하고 좀 쉴 시간을 드릴게요. 뒤에 게 장편이 2개 있는데 둘 다 중요하거든. 요까지 좀 보고 하겠습니다. 두류산 양단수를 이제 듣고 와서 봤어요. 도화 또 나왔다 그치? 이거 뭐라고? 복숭아꽃. 복숭아꽃. 계절이 언제? 봄. 복숭아꽃 뜬 맑은 물에 산 그림자조차 잠겼대요. 아이야 나오면은 줄 쳐야 돼. 시적 청자가 있네요. 시적 청자가 있어. 아이야 이렇게 불러. 무릉이 어디 있냐? 이게 뭐야? 무릉도원 그치? 무릉도원이 어디 있냐? 물어봤어. 그러고 나서 뭐해? 내가 대답해. 내 생각에는 여기인 것 같아. 두류산 양단수가 있는 여기인 것 같아. 뭡니까? 자문, 자답. 전체 내용 뭡니까? 제가 시조에서는 위에 2줄이 안 되면 마지막 줄만 봐도 해석될 확률이 높다 이랬잖아. 주제가 뭐겠어? 두류산 예찬. 끝입니다. 됐죠? 오케이. 다음 봅시다. 김천택이 썼는데 요 1월 순건곤. 얘들아 끊어봐. 이거 진짜 자주 나오거든. 그냥 오늘 할 때 딱 머릿속에 외우자. 자, 요나라 순나라 요왕 요임금 순왕 순임금 나오면 그냥 머릿속에 바로 떠올려야 돼요. 태평성대. 이때가 제일 살기 좋았대. 왕들은 항상 백성들의 안위를 걱정했고. 그래서 태평성대 하면 떠오르는 게 요순입니다. 요순. 근데 요나라 때 요 시절에 1월 1은 뭐야? 해. 월은 뭐야? 달. 그러니까 요 시절에 있었던 해와 달. 그 다음에 건곤 하늘 땅이거든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태평성대에 있었던 해와 달, 하늘과 땅은 옛날이랑 그대로야. 자연물은 다 그대로야. 그런데 세상 인사는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냐? 이래.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 이 몸에 늦게 난 줄을 못 내 슬퍼하노라. 그럼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야? 늦게 태어남을 한탄. 왜 늦게 태어나서 한탄합니까? 변한 세상 인사들 때문이죠. 그래서 뭐 내용면으로 봤을 때 위에는 자연 그리고 과거 대조되는 것이 인간 현재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비. 달라진 세상에 대해서 감정을 이렇게 직접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작자미상의 다까지 하고 나서 쉴 시간 좀 드릴게요. 자, 대장부가 공을 이루고, 대장부가 공을 이루는 게 뭐야? 벼슬. 벼슬 하고 물러났어. 뭔데? 은퇴.
다 하고 났어. 이제 뭐 할까? 나 할 일 다 하고 운대까지 했어. 이제 뭐 하지? 쉬어야지. 임천이라는 지역에 가서요. 초당 짓고요. 초당 지금으로 치면 내가 뭐라 그랬어? 펜션. 펜션 딱 짓고요. 만권 서책을 옆에 쌓아둬. 그러니까 너대로 치면은 보고 싶었던 이제 OTT, 넷플릭스 잔뜩 쌓아놔. 천금 준말을 졸질해서 준마니까 말이겠죠. 지금으로 치면 뭐야? 차도 한 대 뽑았어. 보라 매를 길들여두고 이게 진짜 매거든요. 매야 매, 진짜 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애완동물도 하나 키우고 노복시켜서 밥 갈라 해. 노복은 뭐야? 노비. 머슴 시켜가지고 힘든 일 가서 야 너 밥 좀 달아라 해고. 절대가인을 또 옆에 두고 있어. 절대가인 뭐 카리나죠. 카리나를 옆에 딱 두고 금준 술독입니다. 술독. 술독에 술 부어가지고 벽오동 검은고를 얹어서 무릎에 딱 얹고요. 또 중요한 거 얘들아, 남풍시 동그라미 쳐. 오늘 하고 외우자. 남풍시. 남풍시. 이게 뭐냐면 순임금, 아까 위에 나왔죠. 순임금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근데 순임금 뭘로 유명하다고? 태평성대로. 태평성대를 만든 순임금이 부른 노래는 뭐겠어? 항상 나라에 막 백성들 걱정하는 노래.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강구연월에 누워있대요. 어때? 너무 행복하지 뭐. 나 더 이상 일도 안 해도 되고. 다 노는 이야기잖아. 쭉 열거했는데 이 열거한 내용이 전부 다 뭐야? 노는 거잖아. 보고 듣기 좋음과 마음의 즐거움은 이뿐인가 하더라. 나 지금 최고로 만족스러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 후 임천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노느라고 바빠. 노느라고. 그지? 필기 마치셨으면 10분까지 좀 쉬고요. 10분에 들어와서 5, 6, 7 하겠습니다. 좀 쉬다 봅시다.